지나가죠. 오늘 이제 우리가 내용은 순열이다. 순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순열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뭐 5명 중에 반장과 부반장 뽑는 거 10명이 달리기 하는데 1등, 2등, 3등을 고르는 것 이런 것들이 순열이에요. 오케이? 서로 다른 것들 중에 알개를 뽑아 나열하는 것.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되냐? 야, 그럼 5명이 있어. A, B, C, D라는 5명이 있어. 이 중에서 반장 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반장 뽑는데 몇 가지 될 수 있어요? 그럼 부반장은 몇 가지 될 수 있어요? 4가지, 맞아요. 이렇게 셌단 말이죠. 만약 여기서 뭐 1등, 1 여기서 달리기를 하는데요. 1등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10가지. 2등은 그럼 몇 가지예요? 3등은 몇 가지예요? 그래서 연달아 일어나는 거니까 고배 법칙 맞아요. 이렇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냥 n부터 하나씩 숫자를 줄여가면서 보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n부터 r개를 곱하면 됩니다. 2개 뽑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4. 3개 뽑는 거죠. 그래서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게 순열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호로서 NPR이라고 표현합니다. R개를 곱하는 거잖아, 맞지? N부터 R개를 곱한다고 해. 그럼 우리가 이 R개라는 것은 어떻게 세? 예를 들어서 50부터 10번째는 누구예요? 50부터 10번째 숫자가 누구니? 40. 1이죠. 그럼 어떻게 50과 10을 관련져요? 그래서 50에서 뭘 빼는 거야? 10-1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n에서 r-1 뺀 겁니다. 그걸 교재에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n-r 더하기 1 이렇게. 상관없어요. 뭐라고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n부터 r개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 숫자를 줄여가면서 곱하는 것이고 그걸 NPR, 영어로 permutation에서 P를 뽑아온 겁니다. N과 R은 좀 작은 글씨로 쓰는 거고요. P는 좀 큰 글씨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은 뭐라고 하냐면 5개 중에 2개 뽑았죠. 그래서 OP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고. 알았죠?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이렇게 써요. 그럼 얘는 뭐라고 써요? 10개 중에 3개를 썼죠? P3.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쓰기 귀찮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뭔 말이냐면, 이게 11P8 이런 거 써봐. 와, 씨, 이걸 어떻게 써야 돼? 너무 좀 기분 나빠요. 그렇죠? 8개나 써야 되잖아? 뭐 쓸 수는 있지. 근데 좀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이걸 좀 간략하게 줄일 만한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도구를 우리가 도입합니다. n의 계승이에요. 우리가 영어로는 n 팩토리얼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n 팩토리얼 이렇게 이름 붙여요. 우리말로 계승이라고 하는데 사실 계승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팩토리얼로 하겠습니다. 나는 n 팩 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n 팩. n 팩토리얼에서 n 팩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냥 1부터 n까지 곱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얘를 좀 간추릴 수 있대. 어떻게 간추리냐 했더니 npr이라는 것을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하면 돼요. 뭐 하냐면 1부터
플러스 1까지 곱하는 이유 1부터 n까지 n 팩토리얼이죠. 저기 말하는 그걸 n-r 팩토리얼로 나누면 여기까지 나가잖아. 그래서 요만큼이 날라가고 딱 얘만 남아요. 그쵸?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NPM N개를 그냥 N개 중에 N개를 배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BC를 그냥 배열하는 거. 그런 거는 5팩 다시 N팩 나누기 N-N팩이 돼서 이렇게 씁니다. 뭔 말이야? 선생님, 근데 N-N은 얼마야? 0이잖아, 맞죠? 여기에 대전자가 깔려요. 0 팩토리얼 1로 취급합니다. 아니, 1 팩토리얼도 1이에요. 이게 좀 특이하죠. 왜 저딴 일이 벌어지죠? 그냥 약속이라고 합시다. 약속. 실제로 팩토리얼을 우리가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0 팩토리얼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거 의미를 부여하긴 해야 되는데 1부터 n까지 곱한 거긴 한데 의미를 부여해야 돼. 그래서 그냥 1이라고 약속하는 걸로 할게요. 실제로 대학 과정에서는 2분의 1 팩토리얼이 말도 안 됩니다고 있던데 무시해야 된다는 거 그냥 여러분은 이 정도로만 기억해주면 돼요. 1부터 n까지 곱한 건데 얘만 팩별이 1이야. 이거 보기로 만약 1, 2, 3, 4, 5 고르 그러면 NP0은 뭐냐 했더니 NP0은 뭐야? N개 중에 0개를 뽑아 나열해. N팩 나누기 N팩이죠. 그래서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좀 팩토리얼에 특이한 성질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게 약간 좀 올라가는 모양이 됐네. 이거 이해할게요. n 팩토리얼에다가 n 더하기 1을 곱하면 그게 n 더하기 1 팩토리얼이 됩니다. 이게 계승에서 좀 특이한 성질이에요. 1부터 n까지 곱한 거에서 n 더하기 1을 딱 하나 곱하면 1부터 n 더하기 1까지 곱하는 게 되기 때문에 n 더하기 1 팩토리얼로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오늘은 이거 보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P를 웬만하면 좀 덜 쓰려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해해줘야 되는 건 다음 상황에서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 직접 세계를 통해서 어떻게 경우를 셀지 고민하는 거지 P야 아니면 다음 시에 C야 고민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P인지 C인지 고민하는 건 의미가 없고 단지 얘가 나열을 하는 곱의 법칙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몇 가지가 될 수 있는지 그것만 고민하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딱히 P라고 쓰는 게 의미가 없다면 뭐하러 쓰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조합 C와 이제 올라가서 배울 파이 그리고 H와 구분하기 위해서 저런 걸 표현했을 뿐이지 딱히 대단히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NPR 다음 시간 NCR 3학년 때 N-파이R 3학년 때 NHR 이렇게 네 가지를 총 배우게 될 텐데 얘네들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얘를 가져온 것이지 사실 얘는 곱의 법칙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앞에 시간에 했던 거랑 다를 바 없다고. 그래서 나는 앞에 시간 설명했던 것처럼 이것이 이제 왜 몇 가지가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달 것이지 그게 왜 NPR인지는 굳이 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쓰겠습니다. 문제에서 NPR이 얼마인지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를 위해서 저런 성질은 알아둬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계속 말해요. 상황을 이해하고 나열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일단 문제에서 말하는 거 한번 연습은 해봐야겠죠. 1528번 개념 끝이에요. 이것만 설명합니다.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이게 상황별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가 중요한 거다. 1528번 NP3 3 곱하기 NP 5 곱하기 N 플러스 1P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요 식을 써요. NPR이라는 건 N부터 R개 곱하는 거죠. 얘는 N부터 몇 개 곱해요? N 1씩 빼가면서 곱하는 거예요. 더하기 3 곱하기 N 5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마치 뭐처럼 방정식처럼 생겼죠, 맞죠?
근데 이걸 전개할 생각은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웬만하면 그런 문제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떡하지 그러면? 고민을 해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 야, 복잡하면 당연히 뭐부터 생각하라 했어? 인수분해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이게 다항식이 맨 앞에 있는 이유예요. 인수분해부터 생각하라고. 오케이? 그럼 묶어서 어떻게 해요? 얘랑 얘를 뭐 하는 거야? 더하기 하자. 뭐가 돼요? 플러스 1. 그게 5 곱하기 N이고 플러스 1 곱하기 N이죠. 누가 누구야? 여기서. 얘가 얘지. 원이면 나머지 똑같잖아. N 있고. 플러스 1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죠. N이 얼마예요? 뭔 말? 뭘 안 봐. 맞아요. 대입하는 거예요. 전개할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무작정 대입할 수가 없잖아. 맞지? 아무거나 대입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는 하자? 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 정도는 연습을 하자. 여기서는 뭘 했어요? 인수분해 했죠. 공통 인수분해 가장 기본은 공통 부분으로 묶는 거예요. 오케이? 공통 부분을 묶는 거라고 인수분해는. 그게 제일 첫 번째야. 공통 부분이 없을 때 다른 걸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꼭 시험 때 실수해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전개할 생각 하지 마요. 미리 습관 들이세요. 정말 함부로 전개하지 마세요. 왜냐면 시험 때 실수 진짜 많이 나와요. 전개하면서 이거 3차 방정식이 잘 안 풀리는데 다급하면 복잡한 풀이가 있을 땐 다급할수록 독약이 됩니다. 그런 건 최대한 지양해야 돼요. 자, 1536번으로 넘어가죠. 자, 봅시다. 진열대가 3개이고요. 하단에 진열대가 2개 있습니다. 5개를 배열할 건데 지금 말을 해요. 껌이 몇 개 있어요? 3개. 과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이걸 5개 배열하래요. 5개를 배열합니다. 다섯 개를 배열할 건데 문제가 가에 말합니다. 껌을 위에 배열하고 과자를 밑에 배열한대요. 자, 껌 여기다 배열할 거예요. 여기 3개에다 껌을 차례대로 배열할 거라고. 그쵸? 가에서는 맞아요. 가에서는 껌을 상단에.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껌의 개수 몇 개예요? 3개. 그 다음 건 2개. 그 다음 건 1개. 그래서 우리가 방금 내가 노란 어떤 n개를 배열하는 건 그냥 n 팩토리얼이라고 쓰면 됩니다. 결국 3, 2, 1, 3 팩토리얼이죠. 맞아요. 상단에 얘를 보면 배열했어요. 그쵸? 하단에 이거 2개를 배열하는 거죠. 과자 배열하는 거니까. 맞아요. 몇 가지예요? 2 팩토리얼. 그럼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얼마? 12가지가 갑니다. 그래요? 상단에 껌을 배열했고요. 하단에 과자. 상단에 껌. 자, 나에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요? 과자 2개랑 껌 하나를 상단에 올린대요. 아까는 여기에 껌만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말해요. 과자를 위에 올릴 거야. 근데 3칸 있는데 과자는 2개밖에 없는데 하나 더 올려야 돼요. 껌 하나 올려야겠네? 라고 고민을 해요. 이제부터 이제 갈리는 거죠. 어떻게 배열할지. 2가지 방법이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먼저, 뭔 생각을 해요? 그걸 위에 올린다고? 껌 하나를 올려야 되는데? 자, 껌 올라갈 사람 손 들어 라고 말해요. 그래서 껌 올릴 애를 먼저 정합니다. 상단 껌. 그리고 이제 그럼 위에도 결국 몇 개가 됐어요? 껌, 과자 3개 있죠? 3개를 배열하는 거예요. 3팩토리얼. 상단에 있는 애들을 배열합니다. 그럼 하단에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죠? 2개를 배열하는 것은 뭐라고? 2팩토리얼. 2 곱하기 1이라는 거죠. 곱하면 얼마예요? 3, 2, 1. 어차피 곱하는 건 내가 곱하는 거야. 이거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거고. 3, 2, 1 곱하면 얼마? 6이죠. 3 곱하기 6 곱하기 2니까 얼마? 36가지가 됩니다. 맞아요? 이 둘을 더하래요. 48. 오케이? 자, 근데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자,
껌이 누가 올라갈지를 못 정하겠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단부터 정해요. 하단에 먼저 이어릅니다. 자, 껌 중에서 여기 올 사람, 여기 올 사람. 그럼 하단을 채웠죠? 그럼 상단 남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단을 먼저 채우고, 내 방금 뭐라 했어? 왜? 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야, 다른 생각을 하도록 칠판 보면서 해라. 엉뚱한 데 보고서 있으면 걸리잖아. 하단을 먼저 채워요. 왜냐면 지금 상단이 특별하긴 하지만 그만큼 하단도 하나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올 수 있는 껌 개수를 먼저 세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배열한다는 거죠. 나머지를 배열한다는 의미로 생각해주면 3 곱하기 2는 6, 36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말하고 싶은 건 경우의 수 파트는 직접 세기가 기반이라서 나랑 풀이가 다를 일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서부터 나랑 풀이가 살짝 다를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답이 맞았다라고 해서 안심하는 게 아니라 나랑 풀이가 너무 다르면 이 풀이가 맞는지부터 의심을 해야 돼요. 풀이가 다르더라도 이 숫자들이 사실 좀 익숙한 숫자잖아요. 12, 36 이런 거면 우리가 보통 좀 자주 다루던 숫자들이잖아. 막 43 이런 숫자가 아니라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곱하기로 나오는 형태들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상한 걸 곱해도, 잘못 곱해도 우연히도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풀이가 나랑 너무 다르면 검증을 좀 받아보는 게 좋아요. 뭐 나한테 검증 받아야지. 자, 뭐 어떻게든 풀 수는 있다. 어떻게든 풀 수는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어서 1543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말해요. 0, 1, 2, 3, 4, 5에서 4개를 이용해 만드는 숫자 중에 100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예요. 100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래.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요. 매번 말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제약이 있는 부분부터 센 겁니다. 그래서 1000의 자리랑 1의 자리부터 세고 나머지를 배열하겠습니다. 1000의 자리를 배열할 때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누구냐에 따라 얘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얘를 확정 짓는 거예요. 1이라고 씁시다. 올 수 있는 건 누구 있어요? 0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는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1이라고 썼으니까 4가지, 3가지죠. 그래서 12가지. 여기 2가 왔어요.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왜냐면 0과 1 2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2개 썼잖아요. 그래서 24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 3이 왔어요. 3이 왔어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0, 1, 2, 3가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셋 중에 누군가 하나 왔어. 그러면은 가운데 2개를 배열하는 게 몇 가지라고? 6개 중에 2개 썼으니까 4 곱하기 3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예요? 36가지. 여기에 4가 왔어요. 그럼 몇 가지예요? 올 수 있는 거 0, 1, 2, 3, 4라서 4가지에다가 4 곱하기 4 받는 거죠. 맞아요? 느낌이 오죠? 다 똑같네. 뒤에만 빼고. 그래서 계산한 거 얼마예요? 48가지. 마지막 건 어떻게 됐어요? 5가 왔을 땐 여기 5가지 올 수 있고요. 4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60가지. 다 더하면 얼마예요? 60, 60, 60, 180가지입니다. 이렇게 세주면 돼요. 사실 좀 그래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나오면 좀 그런데.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해요. 미리 살짝만 설명할게요.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해도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다라고. 맞죠? 순서가 정해져 있는 배열은 순서가 없다라고 취급할 수 있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순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야, 가서 아이스크림 2개만 사와. 라고 했을 때 얘가 사러 갔더니 아이스크림이 한 5개 있어. 그러면은 선생님 뭐 주지? 우선 고민을 하고 난 뭐 먹지?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원래 그게 경우의 수죠. 근데 야, 가서 아이스크림 사와라고 했는데 네가 사온 것 중에 비싼 게 내 거.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럼 얘가 고를 수 있는 건 일단 2개를 사는데 그중에 비싼 건 어차피 내 거야. 맞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2개를 고르더라도 그중에 비싼 건 내 거고 얘 거니까 경우의 수가 확 줄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A, B, C 3개라고만 할게요. 얘가 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3개. 3개밖에 없어요. 원래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3개, 얘가 먹을 수 있는 거 2개였어요. 6가지여야 되는데 3개밖에 안 된다고. 줄었다고. 왜 그러냐면 이 둘에 대한 얘에 대한 배열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처럼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배열이 없다라는 의미라서 2개를 먼저 배열하고 6개죠? 나누기 2를 합니다. 그게 이 2개 배열하는 가짓수예요. 그리고 나머지 2개 배열하면 12죠? 네, 둘 곱하면 180입니다. 그럼 2줄 만에 풀려요. 알았죠? 아, 이거 이해는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조합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말한 거예요. 이 문제 여기에 넣은 거 좀 잘못됐다. 이건 조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야 좀 더 편해지는데 여기 집어넣으면 좀 그래요. 1550번. 네, 문제가 나왔으니까 많이 간단해진다는 의미로 설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케이스를 나누어가면서 푸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면 어때요? 경우의 수가 동일할지라도 빡세다고. 시간적으로 빡세다고. 시험 시간에 이런 짓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시간이 무한하면 당연히 하겠지. 시험 시간은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짧게 생각해 낼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케이스에 따라 어떻게 세는 게 더 명확하게 짧고 간결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1550번 한번 이어서 볼게요. A, B, C, D, E, F가 있어요. A와 B가 이웃하거나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에 대해서 골라냅니다. 이웃한다라는 건 뭐예요? 붙어있다는 거거든, 그치? 그럼 이걸 어떻게 세니? 중학교 때 했었죠. 이웃하는 거 어떻게 해요? 이 둘을 한 덩어리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덩어리 취급. 이렇게 하죠. 얘네 둘이 커플이에요. A랑 B랑 커플이고요. 얘랑 얘랑 친구예요. 친구인 거죠. 커플을 했으니 커플을 둘릴 수는 없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웃하는 거를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것은 한 덩어리 취급을 해서 나열하면 됩니다. 여기를 한 덩어리라고 하면 사실 A, B가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세져요? 한 덩어리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열하는 거죠. 맞아요? 5개를 배열하는 건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1, 2, 3, 4, 5를 곱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얘네 둘도 어때요? 좌우 반전을 할 수 있죠. 즉 얘네들에 대한 배열도 있어요. 이 팩토리얼입니다. 1, 2, 3, 4, 5를 곱하면 24 곱하기 5라서 120이고요. 2를 곱하면 240이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도 있겠죠. B가 C가 이웃하는 경우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덩어리라고 묶고서는 하면 5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이어서 240이 됩니다. 자, 근데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앞선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게 또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어떻게 세는 거냐? 각각을 더하고 뭐 하는 거예요? 중복되는 걸 뭐 해야 돼? 해야 돼요. 우리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개수 구해라 라고 할 때 2의 배수 세고 3의 배수 센 다음 6의 배수 뺐잖아요. 그것처럼 각각을 더해요. 이 둘을 더한 다음에 중복을 뺄 거야. 중복이 뭐야? A, B, C가 같이 이웃하는 거죠. 맞아요? 야, 그럼 이 A, B,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어떻게 세요? 제일 한 덩어리라고 세고서 한 덩어리, 둘, 셋, 네 개를 배열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 덩어리 안에서도 배열하는 거죠. 이 세 개 배열하는데 몇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이거 한 번에 맞춘 애를 내가 근 3년 동안 한 명 봤거든. 몇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왜? 아까 말했죠. 얘 애인이고요. 얘 친구예요. B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A랑도 이웃하고 C랑도 이웃하는 거예요. 세 개가 이웃한다라는 이 멘트 때문에 이 세 개를 배열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 찾으려는 건 얘랑 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예요. 즉 B는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B를 가운데에 두고 남친과 친구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걸 주의해야 돼요. 경우의 수를 셀 때. 내가 구하려는 게 그냥 막연히 덩어리다라고 세는 게 아니라 이 B는 가만히 있고 A랑 C가 B랑 이웃하는 경우를 세는 거구나 라고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1, 2, 3, 4 곱하면 24에다 2 곱해서 48이고요. 둘을 더하고 48을 해주면 432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세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요. A, B, C가 이웃하는 경우는 A, B, C를 한 덩어리로 세는 건 맞는데 그 과정 중에 중복되는 것은 A, B와 B, C가 이웃하는 것을 동시에 이웃하는 걸 빼는 것이니 반드시 B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경우의 수를 셀 때, 수녀를 셀 때 그 경우를 빼면 우리가 진행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나열해요? 이웃하는 경우는 우리가 한 덩어리로 보자며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배열하죠? 1557번? 응? 뭐라고? 미리 먼저 세우라고? 자리를 지정하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여기 잠깐 비워둘게요. 의자가 6개 있는데 여학생 2명이랑 남학생 3명이 있대요. 빈 의자도 하나 있겠죠. 이 6개를 배열하는 거예요. 근데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도록 해라. 여학생을 어떻게 세운다는 거예요? 여학생을 떨어뜨려서 여학생 자리가 어디인데?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각. 그래서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세냐? 뭐 간단하죠.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풀이는 오로지 2명짜리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3명짜리에 대해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셀 때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는 건 틀립니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3명 이상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이에 끼워넣기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2명짜리지만 그냥 이 아이디어를 쓸게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 4명을 먼저 세워요. 남학생이랑 빈의자를 먼저 배열합니다. 그리고 여학생 1번한테 말하는 거죠. 야, 여학생 1번 서윤아 너 어디 앉을래? 얘 둘을 너무 떨어져 앉아 라고 하는 거죠. 서윤아 너 어디 앉을 거야? 하나 골라요. 야, 윤아 넌 어디 앉을 거야? 하나 골라요. 그렇게 해서 하면 여자 1호 남학생, 여자 2호 빈자리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된다는 거죠.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끼워 넣기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쨌든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서 1, 2, 3, 4 곱하면 24고요. 거기에다가 20을 곱하면 480 이렇게 경우의 수가 셋일 거예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나열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도 되지만 3명 이상부터는 끼워 넣기를 진행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끼워 넣기를 진행한다. 이어서 1560번 보겠습니다. 의자 6개에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이 앉는데 여학생끼리는 이웃하고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요. 야, 근데 의자가 6개잖아? 근데 여학생 2명이면 2자리. 남학생 2명이면 2자리잖아. 그치? 그럼 빈의자가 몇 개야? 빈의자가 2개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여학생들은 이웃하게 해달래요. 이웃하게 나열하는 건 어떻게 하자 했어? 덩어리 취급하자 그랬죠. 그쵸? 근데 남학생들은 뭐 하라 그랬어? 이웃하면 안 된다 했죠.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 끼워 넣기 하자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학생 덩어리랑 빈의자를 배열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죠. 여학생이랑 빈 배열하는 거 몇 가지예요? 여빈빈, 빈여빈, 빈빈여 3가지입니다. 3개를 배열하는 거지만 우리가 순열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것들을 배열할 때만 팩토리얼 쓰는 거예요. 같은 것 배열은 팩토리얼을 쓰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직접 나열해 줘야 돼요. 근데 개수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문제가 생기지. 개수가 많다. 그걸 어떻게 배열하지? 개수 이게 똑같은 거잖아, 맞지? 똑같은 거는 배열을 왜 못해? 저걸 왜 못 써? 순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잠깐만, 순서가 없다? 아까 들어본 멘트인데? 순서가 없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 순서가 없다 같은 말이랬고 순서가 없는 거 어떻게 계산했죠? 나누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얘는 3팩토리얼 나누기 2예요. 2개 똑같아서. 그럼 딱 3 뜨죠. 이렇게. 지금 이해 안 갈 테니까 다시. 여빈빈 배열하는 건 뭐예요? 여빈빈, 빈여빈, 빈빈여라서 3가지예요. 그쵸? 근데 여자애들 지네들끼리 뭐예요? 좌우 반전하죠. 그쵸? 그래서 2가지. 그 다음에 뭐예요? 야 남자 너 앉아. 끼어 앉아 라고 말을 했어요. 끼어 앉을 자리가 몇 군데예요? 4군데. 첫 번째 남자에 앉고 두 번째 남자에 어디야? 몇 군데 앉아? 3군데 앉죠. 그래서 6 곱하기 12라 몇 가지? 72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를 셉니다. 여빈빈 배열하고 이건 여자애들 배열하는 가지수가 2가지고요. 이거는 남자애들 뭐 한 거예요? 끼워 넣기 한 거예요. 그게 4 곱하기 3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 곱해주면 경우의 수가 완성된다. 이어서 1566번. 간단들 하죠. 사실 순열까지는 좀 쉬워요. 경우의 수 순열까지는 좀 쉽고 조합이 어려운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열이 아직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럼 조합은 훨씬 어려울 테니 미리 잘 챙기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1566번 볼게요.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이 있는데요. 5개를 배열하는데 양 끝에 남자가 온다. 여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선다. 자, 첫 번째 뭐예요? 남자가 뭐 하래? 양 끝에 오래요. 자, 그래서 말하는 거죠. 지금 양 끝에 남자가 온다라는 전제를 깔았잖아요. 여기에 제약이 걸렸다고. 그러니까 뭐부터요? 야, 맨 앞에 올 남자애 불러요. 몇 놈이 손들어요? 3놈. 자, 맨 뒤에 올 남자애 손들어 라고 하면 몇 놈이 손들어요? 2사람이 손들어요. 그쵸?
야, 가운데는 뭐라 그래? 야, 니네끼리 알아서 배열해. 3팩토리얼. 이게 됩니다. 그렇죠? 맨 앞 남자, 앞남이, 뒤남이, 그리고 나머지 배열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게 6 곱하기 6이라서 36. 얘가 문제에서 말하는 A입니다. 자, 두 번째. 여자애들은 이웃하지 않는데요. 이웃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댔어요. 뭐랑 뭐라 했어요? 첫 번째,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뺀다. 이웃하는 건 어떻게 되는데? 덩어리로 묶자. 두 번째는 뭐예요? 전체에서 끼워 넣기 하자. 뭐 쓸까? 이 아직 끼워 넣기를 잘 많이 안 해봤으니까 끼워 넣기를 할게요. 야, 남자애들, 너 서봐. 어떻게 서요? 아, 니네끼리 알아서 서봐. 그 다음 뭐예요? 야, 여자 1호 가봐. 끼워 앉아. 여자 1호가 끼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요? 몇 군데? 네 군데. 여자 2호가 끼워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군데요? 세 군데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 6 곱하기 12라 72가지가 됩니다. 얘가 B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선대요. 야, 그럼 이러면 당연한 거거든?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2명이잖아. 그럼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여, 남여, 남인 거야. 여남, 여남, 여가 될 수 있어? 안 돼. 여자가 2명밖에 없어서 여남, 여남 하면 또 남이잖아.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돼. 교대로 설 거면 인원수가 많은 쪽이 앞에 있거나 아니면 인원수가 똑같을 때만 서로 맨 앞자리를 교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 남녀, 남이죠. 이렇게 자리가 지정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의자는 있는 거야. 의자가 5개 있는데 야, 남자애들 니네는 1번, 3번, 5번 앉아야 된다. 그래서 물어봐요. 남자한테. 야, 남자 1호 너 어디 앉을 거야? 남자 1호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군데? 3군데. 남자 2호는? 남자 1호는? 남자애들 배열하는 게 3팩이에요. 그럼 여자애들 배열하는 건 몇 팩이에요? 2팩이에요. 그래서 자리가 지정되어 있을 땐 그냥 배열하면 됩니다. 자리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냥 배열하면 돼요.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6이 12. 얘가 C죠. 다음은 얼마예요? 84, 122 됩니다. 각각에서 문제에서 말하는 것을 다 나열해 준 다음에 더해주면 돼요. 차근차근 해주면 됩니다. 뭐 사실은 뭐 이런 걸 굳이 이야기할 때, 얘를 이야기할 때 이걸 4P2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자리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쵸? 배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 곱하기 3이 나오는 게 4P2라는 개념이긴 한데 그런 거 없어도 의미는 다 전달되죠. 그쵸? 상관은 없다.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라는 거죠. 몇 개 안 남았어요. 유형이 11까지밖에 없더라고. 조합을 나가고도 쉽긴 한데 조합을 나가면 저 조금만 나갈까? 조합 몇 문제지 도대체? 조합이 유형이 14개 1715 1617 100문제네? 문제. 이거 한 번에 한 번 못하면 다음 좀 나눠서 하면 되죠. 행렬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행렬도 어차피 2번에 나눠야 되는데 행렬이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지? 행렬이 많지 않으니까 그거 할 때 좀 땡겨서 합시다. 1557 뭐야? 페이지에 넘어갔네. 157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근데 행렬 안 나온다는 학교 없냐? 작년에 있었는데. 시험 범위 나온 학교. 시험 범위에 대해서 아예 학교에서 말을 안 했어? 니 지금 뭐 하고 있어? 학교에서? 진도만 나가고 있어? 다른 걸 뭐 안 해? 니네 안 물어봐. 선생님 시험 어디까지 나와요? 이런 거 안 물어봐? 궁금하지가 않아? 시험에 관심이 없어?
시험 난이도도 안 물어봤어, 니네 그럼? 시험 어려워요, 이런 거? 아직 때가 아니야? 그래. 오늘 공부나 하자. 1572번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5명 앉으려고 하는데 가족 사진 찍는데요. 가족 사진 찍어본 적 있어요? 난 저기 뭐야, 언제 찍어봤냐, 가족 사진? 나 언제 찍었지, 가족 사진? 고1 때인가? 고1 때 찍었던 것 같아. 나 고1 때. 고1 때 한 번 찍고, 3년 전인가? 이제 다들 결혼하기 전에 한 번 찍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말하지. 하진사가. 어떻게 앉으시겠어요? 물어본 거잖아. 딱 그 상황이야. 5명이 이제 앉으려는 거죠. 부, 모, 1남이, 2남이, 3남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 거잖아. 자식이 맞죠. 여기 3형제 이상인 사람. 자기 형제가 셋 이상이다. 너 셋이야? 네가 첫째고 밑에가 다 남자야? 맞아, 말했던 것 같아. 또 있어? 형제가 셋이다 되는 사람? 너도 셋이야? 네가 둘째야? 위가 오빠? 밑에는 남동생? 여동생? 그 네가 좀 낫다. 저기보다는. 저 남동생 2명 업어 키워야 되는 누나는 빡세다. 난 3형제야. 난 3형제의 차남입니다. 둘째, 형한테 더 터지고요. 동생이 기어 올라와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죠. 여기 요놈이야, 요놈.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둘째는 어떻게 해요? 보통 눈치를 봅니다. 어디 앉지? 하면서. 첫째는 왠지 이제 막내는 왠지 부모님 사이에 들어갈 것 같고, 첫째는 왠지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나 어디 앉지? 이렇게 고민을 해. 얘도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세워주자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2명은 앉고 3명은 선대. 근데 부모가 같은 줄에 있대. 부모님은 같은 줄에 있고 싶대. 그래서 말하는 거죠. 부모님한테. 부모님 먼저 앉으시죠. 이렇게. 그럼 부모님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야? 부모님 앉을 수 있는 자리 이렇게 했어요. 1자리, 2자리, 3자리. 그쵸? 부모님 앉을 수 있는 게 딱 3개잖아. 부모님 셋 중에 하나 고르시죠? 그리고 말해요. 야, 그럼 여보 어디 앉으실래요? 이러면서 이제 뭐 하래요? 그건 좀 알아서 앉으세요. 이렇게. 부모님 자리를 정하고 좌우 반전 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머지 3명 있잖아. 뭐 해? 팩토리얼 하면 됩니다. 그냥 팩토리얼 하면 돼요. 만약 부모님이 여기 앉았잖아. 그 다음에 뭐 해? 야, 첫째 가서 어디 앉을래? 첫째가 고르는 게 3가지, 둘째 앉는 게 2가지, 셋째 앉는 게 1가지. 그래서 끝. 6, 6, 36 이렇게 세면 됩니다. 가장 제약이 큰 게 뭐야 여기서? 부모님이 같은 줄에 앉는다는 거잖아. 걔부터 고민해주고 나머지 배열하면 된다고. 계속 말해요. 제약이 있는 애부터 고려해 주는 거야. 제약이 있는 애. 편식 심한 놈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라고. 너 못 먹는 거 있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데를 먼저 고르고 나머지를 배열하면 된다는 거죠. 1580번. 해선명민민 이렇게 자리 영우화호희 5놈이 있는데 첫 번째 가에서 뭐라 그래요? A에서 영우화가 이웃한데 3명이 이웃하니까 뭐예요? 덩어리로 묶고 하나, 둘, 3개 배열을 해요. 자, 근데 문제가 뭐야? 영우화 지네끼리도 뭐 해요? 배열을 해야 되죠. 아까처럼 가운데에 누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3팩합니다. 이게 전체를 배열하는 게 3팩, 영우화 배열한 이웃한 애들 배열하는 게 3팩이 돼서 1, 2, 3 곱하면 6, 1, 2, 3 곱하면 6, 6, 6, 36 이렇게 됩니다. B는 뭐라고 그래요? 해, 선 사이에 한 사람이 끼어있대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그러니까 0이랑 우, 이 둘 사이에 한 사람이 끼어있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5자리가 있잖아? 여기서 야, 영우 자리 골라. 이렇게 할 거야. 영우가 앉을 수 있는 자리부터 고르려 해요. 영우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군데요? 하나, 둘,
셋입니다. 왜냐면 한 자리를 뛰어 앉아야 되거든. 그쵸? 한 자리를 뛰어 앉아야 되잖아. 그래서 영우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세 군데고요. 그리고 지네들끼리도 뭘 해야 돼? 좌우 반전해야겠죠. 지네들끼리도 좌우 반전해야 되잖아. 그치? 영우, 좌우.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나머지 애들은 제약 있어? 제약 없어요. 3팩토리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숫자는 똑같네. 그쵸? 말한 게 이거예요. 아예 다른 풀인데 똑같은 숫자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운 좋게 답이 맞을 수 있으니 나랑 풀이가 너무 다르면 물어봐라. 맞는지 안 맞는지. 잠깐만. 영우, 화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양 끝에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5자리가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나 여기에 셋 중에 한 놈이 가야 된대.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적어도 하나라는 멘트가 있으면 한 놈만 양쪽에 가 있는지 두 놈이 다 가 있는지를 따지는 게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적어도가 있을 땐 다시 한번 보통 어떻게 한다? 전체에서 반대를 뺍니다. 그럼 전체는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5놈 배우라는 거라 5팩토리얼인데 반대는 뭐냐면 영우가 양 끝에 안 오는 거예요. 영우화가 끝에 없는 겁니다. 끝에 없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영우화가 가운데 앉고 나머지 두 놈이 배열한 게 2팩이라 1, 2, 3, 4, 5 곱하면 120이고요. 거기에서 6이 12 빼면 108이 돼요. 문제에서 이 세 개를 뭐 하라고 했어요? 비교해달래요. 그러면은 A는 B, C. 얘가 답이 되죠. 오케이? 자리에 대한 제약이 있을 때 자리를 먼저 정하고 배열한다는 게 1572번 그리고 여기서 B예요. 적어도가 있을 때 우리가 전체에서 반대를 빼는 걸 꽤 선호합니다. 무조건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적어도가 있지만 그냥 정방향으로 세주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만 이 문제에선 반대를 빼는 게 나았다. 1987번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너무 남았는데. 1000보다 크고 6000보다 작은 짝수 중에서 각자의 숫자가 모두 다른 자연수. 1000보다 크고 6000보다 작은 거니까 1, 2, 3, 4, 5로 시작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각자가 다 다른 짝수예요. 그쵸? 자, 짝수입니다. 짝수. 여기 올 수 있는 짝수 몇 가지 있어요? 0, 2, 4, 6, 8. 5가지죠?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0, 1, 2, 3, 4, 5, 6, 7, 8, 9에서 2개 써먹었잖아. 그치? 올 수 있는 몇 가지? 8가지, 7가지죠. 그래서 몇 가지예요? 280가지입니다. 숫자가 왜 이렇게 커 했더니 답 주관식이네. 자, 두 번째. 여기에 2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는 짝수는 누구누구 있어요? 0, 4, 6, 8, 4가지죠. 그리고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여전히 8 곱하기 7이죠. 아, 느낌 왔어. 똑같은 거 반복되겠네. 그쵸? 똑같은 반복되겠죠? 계산을 해봅시다. 그래서 56 빼는 거니까 224. 얘도 280이고 224고 280이겠죠. 계산하면은 504, 1008, 1288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똑같을 테니까. 그쵸? 자, 1598번 보면서 순열 마무리 짓겠습니다. 펜스 N 중에서 2와 N 사이에 문자가 2개 이상이래. 문자가 2개 이상이래요. 그럼 문자가 몇 개 있다는 거야? 2개 있다는 거야? 3개 있다는 거야? 4개 있다는 거야? 다 세라는 거예요.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귀찮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혹시 반대로 세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반대로 세는 건가? 그럼 반대가 뭐예요? 2와 n 사이에 한 개가 있거나 0개가 있거나 2와 n이 이웃한 경우 이거나 2와 n 사이에 한 개 있는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주는 거예요. 이게 반대예요. 반대를 세고 있는 중입니다. 자, 2와 n이 이웃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배열하는 것이고요. 이 n 이거 한 덩어리를 취급하는 거니까 이 n을 뭐 해요? 배열하는 거 2팩토리얼이죠. 1, 2, 3, 4, 5 곱하면 120이라서 240까지입니다. 2와 n 사이에 한 개 있다. 뭔 말이에요? 1, 2, 3, 4, 5, 6 있는데 아까처럼 자리를 정해서 2와 n이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군데라고?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요. 네 군데에 대해서 두 개를 배열해 주고요. 나머지 애들 배열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24 곱하기 8이라서 192가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이 6개를 배열하는 거잖아요. 6개 배열하는 거에서 전체에서 반대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432를 빼주는 거고요. 1, 2, 3, 4, 5, 6 곱하면 1, 2, 3, 4, 5를 곱하면 120인데 거기다 6을 곱하면 720이라서 빼주면은 288이 나옵니다. 답이에요. 근데 288이라는 숫자를 보고서는 그런 생각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얘가 144 곱하기 2라서 이런 것도 좀 잘 나오는 숫자입니다. 288이라는 숫자 자체가.